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GD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에 가장 뭐가 되느냐? 마지막. 바로 생산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이끌어가야 하느냐는 GD운동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GD는 말 그대로 제로 디펙트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결점 운동이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동기를 부여해서 결점을 갖다 만들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일단 동기가 부여돼야 됩니다.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를 부여해서 뭐가 되느냐, 품질의 QC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퀄리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률을 갖다 제로로 만들겠다. 불량률 제로,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쓸 때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GD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GD운동을 할 때는 거의 대다수가 이 동기를 부여해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뒤쪽 가면 그룹이란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룹 베이지다, 집단임금제도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보통 이제 인사관리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 가면 하지만 QC 서클이다. 그러니까 한 7, 8명 정도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서가 품질 관리를 매우 잘하느냐. 예를 들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쪽은 높은 임금을 주고, 만약에 품질 관리를 갖다가 잘못해서 오류를 낼 때는 뭐가 되느냐, 낮은 임금을 주며 한 명 한 명 어떤 체크보다는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이끌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배우는 QC 서클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밑에서도 나옵니다. 이 QC 서클은 한마디로 말하면 QC의 분임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이 분임조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임조의 원래 뜻은 바로 분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분담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분임조라는 말은 조별로 임무를 분담한다. 그래서 조별로 임무를 갖다 분담하는 제도를 갖다 분임조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대학교에서 뭐가 됩니까? 서클이 있듯이 품질 관리를 갖다 서클별로, 그룹별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집단 임금 제도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7, 8명 인원이 모여서 한 조를 갖다 이루죠. 왜? 한 명 한 명 따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너무나 편파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1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개별적 어떠냐 그러면 이 품질 관리는 매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룹을 짜서 조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조별로 똘똘 뭉쳐서 다른 부서가 비방하든지 이래도 방해를 펼 수 있지만, 혼자 만약에 품질 관리를 잘했다, 1등 했다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QC 서클 제도라는 얘기를 쓰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 관리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를 갖다 짰을 때 품질을 갖다 쭉 우리가 조사했을 때 이 품질의 관리도가 많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상한선, 요게 중심선, 요게 하한선이다. 그러면 이 상하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상과 하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럴 때 롱하다 그러면 여기다 적죠. 상과 하가 너무 멀리 벌어졌다, 롱하다 이럴 때는 이건 뭐를 줘야 되죠? 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편차가 너무 심하다. 왜? 평균 이탈이 심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나 상과 하한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쇼트하다. 예를 들어 짧게 우리가 벌어졌다 이럴 때는 이건 뭐를 갖다 줘야 되느냐, 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점점하게 뭐가 되느냐, 편차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그룹별 특성을 갖다 우리가 짜서 어떻게 품질 관리, 이런 도표를 갖다 품질 관리도라고 하는데,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편차를 나타내는 거, 마치 점관리에서 분산이란 말을 우리가 배웠듯이 뭐가 됩니까? 흩어진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재무 쪽에서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처럼 품질 관리를 갖다 하나하나 하지 말고 여러 명 어떠냐 그러면 진행을 하자 하는 얘기를 갖다 쓰고, 그 다음 ECR 제도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자기 제한 제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며 제한을 하는 자기 제한 제도를 갖다 나타낸다. 이 자기 제한 제도는 하부가 일을 하면서 상부에다 건의를 올리는 식,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걸 고쳐달라 하는 건의.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어디에 되느냐, 하부 쪽에서 일을 진행하며 상부에다가 뭐가 되느냐, 건의를 올리는 형, 건의를 올린다. 이런 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ECR 제도다.
하부가 일을 하다가 상부에다 건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자기 제한 제도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ECR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ECR 제도다 이런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자기 제한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건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가 달성되느냐, 달성됨이 표창을 갖다 주는 제도, 목표를 갖다 달성 여부에 따라 달성 여부가 되는데 비교적 많이 쓰는 게 뭐가 되느냐, 이런 품질 관리도. 우리가 품질 관리도에서 아까 얘기하듯이 품질이 어느 정도로 편차를 주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하면 에러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한 걸 갖다 우리는 자기 제한 제도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개선 목표를 갖다 세워서 달성 여부에 따라 상부를 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면 우리가 봤을 때 표창을 주고 상을 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벌을 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전에가 이끌어가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ECR 제도다. ECR 제도는 하부가 상부에 건의하는 형태가 됩니다. 나중 보면 상부가 하부에 뭐가 되냐, 명령을 내려서 이끌어가는 시스템은 하부에 대한 뭐가 됩니까, 상달. 바로 명령이 상달된다면 이거는 명령이 하부에서 위로 의대적 역방향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갖다 달성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을 갖다 이런 주는 제도를 갖다 우리는 ECR 제도라고 얘기하고 일종의 자기 제한 제도라고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전통적 품질 관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GD와의 대비를 갖다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과 그 다음에 GD, 전통은 옛날 사고를 갖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하며 품질관리다 그럴 때 전통은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옛날에 어떤 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품질관리다 그러는데, 전통과 우리가 GD 운동을 한번 대비를 시켜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우고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하며 GD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 말하는 전통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전통을 갖다 앞에 놓고 GD를 갖다 우리가 뒤에 놓자 이겁니다. 이게 전통의 개념, GD의 개념을 비교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한 세 가지,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성격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용 분량을 어디까지 보느냐, 아마도 말하면 분량을 갖다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 분량, 허용의 분량품을 갖다 어디까지, 분량률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허용해주는 분량률. 전통은 어느까지나 의해되느냐 하면 바로 표준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손실을 갖다가 하는 소위 품질관리의 손실을 갖다 고려하는 거냐 그럼 표준치가 있다 이거죠. 여기는 표준치를 두고 표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에러가 허용될 수 있는 분량률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량률을 갖다 뭐로 만드느냐, 분량률 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0을 만들어라. 전혀 의해되느냐 하면 현재 GD 운동에는 분량률을 갖다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허용 분량률을 갖다 우리가 따질 때 여기는 표준치를 갖다 인정해 준다면 여기는 표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강조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다 역점을 두고 강조를 하느냐, 강조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강조점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물적 변동에 역점을 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된 물건에만 역점을 둔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뭐냐, 인적 변동 요인. 인적 변동이라는 말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변화, 여기에 역점을 두자. 여기서 굉장히 차이점이 되는 점. 여기는 뭐가 되느냐, 물적이라면 여기는 인적이다. 여기는 표준치를 인정해 준다면 여기는 어디 되느냐, 제로다. 전혀 허용해 주지 않는 제로.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는 단순한 논리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수리적이다. 숫자로 우리가 따지면 논리적으로 가는 게 뭐가 되느냐, 전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GD 운동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심리적이다. 그렇죠? 왜? 사람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심리적 부위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기는 비수리적이다. 수리보다는 비수리적이다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이고 여기가 수리적이라면 여기는 심리적이고 비수리적이다라는 요 부위 성격이 어디에 되느냐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논리적이면 숫자에 역점을 둔다면 심리적이면 여기는 비수리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통과 GD 운동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비교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미 QC 서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품질 분임조다는 말을 쓰죠. 품질 분임조. 우리말로 번역하면 품질 분임조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는 바로 조별을 얘기하죠. 조별로 임무를 분은 뭐가 되냐? 분담한다. 조별로 임무를 분담한다. 7, 8명 되는 사람이 어디에 되느냐? 한 조를 짜는 거예요. 조를 짜서 이 조별로 비교를 하자. 잘하는 조, 못하는 조 비교해서 잘하는 조는 상을 갖다 주고 못하는 조는 벌을 주는 이런 품질 분임조의 시스템. 영어로 말하면 QC 서클이라고 말하고 우리말로는 품질 분임조라고 하는데 조별로 임무를 분담한다는 말에 의미를 갖다 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돼가 서로 어떻게 되죠? 똘똘 뭉쳐서 그룹별로 인사 쪽으로 가면 나중에 임금제도에서 이런 걸 갖다 그룹에이지라고 얘기하죠. 집단임금제도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평가하는 도구가 품질관리도라 그러는 이야기. 품질관리도가 너무 떠들어져 있다 이런 말은 울퉁불퉁.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 편차가 심하다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나쁘죠. 버리죠. 그러나 편차가 예전이랑 별로 없다. 점점하다. 표준치에 거의 가깝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7, 8명 조별로 일을 하는데 어느 조가 가장 일을 잘하느냐, 품질관리에 에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며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부가 상부에다가 이런 점은 고쳐달라 하고 건의를 하는 걸 갖다 ECR 제도라고 얘기하며 우리말로는 자기 제한 제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런 품질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용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실무적 입장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엔 동기부여에 대한 GD 운동, ECR, 그 다음 QC 서클, 그 다음에 전통과 GD 운동의 차이점에 대한 바로 차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통계적 품질관리라는 얘기가 되고 이게 새로운 신분야로서 여러분 정확하게 OC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OC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OC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하는 얘기가 되는데 OC는 바로 품질관리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롯데의 불량률이라는 LTPD라는 이야기에 바로 약자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OC 곡선이다. 그러니까 바로 검사의 특성의 곡선을 갖다 OC 곡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OC 곡선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를 두고 있느냐를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우리가 품질을 갖다 쭉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쭉 도표를 갖다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불량률을 갖다 나타낸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불량률을 갖다 얘기하며 여기는 로트를 갖다 나타낸다 그러는 얘기가 되겠죠. LOT 로트의 불량률을 우리가 나타내고 다음에 여기는 합격률을 갖다 할 합격률을 갖다 우리가 확률을 갖다 여기에 놓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 OC의 곡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OC의 곡선이 흘러가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불량률이 적으니까 합격이 돼야 되겠죠. 합격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불량률이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죠. 커지니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불합격이다. 뭐가 되느냐? 불합격률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불합격률이다. 그러면 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부정력이라고 하죠. 부정력은 상황에 따라서는 합격하고 이 부정력은 상황에 따라서는 합격할 수가 있죠. 합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가 되느냐? 불합격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요거 들어가면 확실한데 여기 들어가면 불합격이 확실한데 요 중간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죠? 부정력이라고 얘기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에 포함될 수도 있고 불합격에 포함될 수도 있는 중간 영역을 갖다 부정이다.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품질에 대하여 합격할 확실한 근거, 얘는 불합격할 게 확실한 거, 중간에서 합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불합격적으로 갈 수 있는 중간 영역을 부정역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오시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그래서 이 오시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오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나 허용발치라고 하는 건 바로 잘 알 수 있는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 하는 말을 얘기하고, 여기 나온 곡선은 바로 오시의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다 오시의 곡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오시 곡선을 갖다가 검사했을 때는 세 가지 영역, 어떤 영역이 있다? 합격률과 부정역과 불합격률로 나누는데, 이 중간 상태를 갖다 우리가 부정, 왜? 합격에 갈 수도 있고 불합격에 포함될 수도 있는 중간치를 갖다 우리는 부정역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합격 품질의 수준과 불합격 품질의 수준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관점은, 가능하면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것만 합격효과에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불합격률을 여기에 생산자 입장은 가능하면 그 용어를 갖다 넓게 해서 합격률을 높여줘서 다소 미비된 부위라도 사용에 문제가 크게 없다면 합격률에 넣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입장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냐 아니면 생산자냐 그런데, 합격 품질의 수준에서는 소비자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합격의 품질의 수준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줬으면 좋겠다. 합격 처리된 불량품과는 어디에 되느냐 상한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은 가능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생물군 속에서 불합격 판정받기를 원치 않는, 불합격 판정을 원치 않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합격되기를, 이런 바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합격할 것을, 합격을 불합격으로 때리는 거, 분명히 합격을 갖다가 불합격적으로 때리는 부위가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를 하냐, 바로 알파의 오류다, 일종 오류라는 말을 씁니다. 일종 오류의 개념은 뭐가 되죠? 그렇죠, 합격이 된다고 우리가 봤는데 합격할 수 있는 영역을 뭐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합격을 갖다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볼 때 합격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으로 되는 영역, 물론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각각 관점이 다르겠지만 합격인데 불합격된 걸 알파의 오류, 이런 건 뭐가 되죠? 합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된 건 누구의 불이 바로 나타내죠? 생산자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오류라는 알파의 오류는 합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히 합격이라고 본데 불합격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날 때 누구의 오류냐? 생산자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 바로 알파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의 오류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걸로 만약 여기서 불합격돼야 할 놈을 합격으로 판정해 주는 건 뭐가 되죠?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베타의 오류다, 이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합격해야 될 걸 합격으로 볼 때, 여기 제2종은 이제 뒤쪽에 가면 우리가 제2종이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바로 이게 제2종의 오류, 소비자의 위험을 얘기한단 말이야. 소비자 위험.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 바로 이종의 오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더 중간에 우리가 많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는 합격력과 불합격력과 그 다음에 부정력을 갖다 뒀을 때, 부정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 있다 이랬는데, 일종의 오류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합격해야 할 걸 불합격으로 때릴 때 누구에게 불리하다? 그렇죠, 생산자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생산자가 상당히 위험하다. 반면에 여기에 불합격돼야 할 걸 갖다가 합격으로 우리가 판정했다 이럴 때 이걸 베타의 오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건 누구? 소비자의 뭐가 되느냐 하면 위험이다. 소비자 쪽으로 볼 때 상당히 불안한 걸 나타내는 소비자의 위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오시 곡선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앞쪽 불량률이 거의 없다 그러는 걸 합격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과 불합격 중간에 있는 부정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정이 불합격으로 떨어지는 영역을 부정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시 곡선과 그 다음에 알파의 오류는 누구의 위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알파의 오류는 합격해야 되는데 불합격받기 때문에 생산자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 생산자 위험이 됩니다. 베타의 오류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의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불합격될 놈을 합격적으로 끌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는 제1종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제2종의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와 오시에 뭐가 되느냐? 그럼 도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시의 곡선을 놔두고 바로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알파 위험, 베타 위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종합적 품질 경영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종합적 품질 경영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최고 경영자가 오시에 의하여 모든 걸 갖다 풀어나가는 종합적 품질 경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 품질 경영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느냐 하는데 바로 품질 경영이라는 말의 뜻이 뭐가 되느냐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퀄리티 컨트롤이다. 또는 퀄리티 매너지먼트 컨트롤이다. 이런 말을 써서 QM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QM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경영을 이끌어갈 때 품질, 요즘 시대는 품질의 시대다 이런 말을 부를 정도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주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QM이라는 말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최고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서 우수한 품질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이 만족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주는 게 종합적 품질 경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고객 만족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통제한다라는 게 품질 경영이 TQC라면 종합적 품질 경영이 뭐가 되느냐? 바로 매너지먼트. 뒤에 있는 매너지먼트가 품질 경영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종합적 품질 관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 종합적 품질. 이거는 뭐가 되느냐? 관리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TQ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 품질 관리, 이거는 종합적 품질 경영. 왜? 매너지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DBDER 이하가 된다. 근데 품질 경영의 개념은 바로 TQ 뭐가 되느냐? 그럼 M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단순한 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M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의 만족을 어느 정도 확보시켜 주느냐. 고객의 만족.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만족의 확보.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품질 경영을 얘기하는 바로 TQM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회사 자체 품질 관리는 뭐냐? 회사에서 만족하는 품질의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고객이 만족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회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경영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경영자가 만족하는 수준. 경영자가 만족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준을 우리는 TQ 뭐라 그러냐? C로 얘기할 수 있다. 이 C는 바로 컨트롤의 개념이죠. 그래서 경영자 CEO는 바로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끝없는 통제를 갖다 한다는 얘기에서 TQC라고 얘기하고 근데 만족을 갖다 주는 경영은 뭐가 되느냐? 매니지먼트는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품질 경영은 바로 이제 소비자를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소비자를 지향하는 제품의 관리가 돼야 된다. 소비자 지향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소비자가 지향하는 뭐가 되냐 품질 경영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TQC와 TQM에 대한 차이가 뭐냐 한번 비교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TQC와 TQM에 대한 비교를 갖다 우리가 여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하여 이쪽에 놓고 TQC는 어떤 개념, TQM의 개념은 어떤 거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TQC는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TQM은 뭐가 되느냐 하는 비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보통 TQC는 생산 현장입니다. 생산 현장. 생산 현장에서 뭐가 되느냐, 과연 합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느냐, 생산자 중심, 요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여기는 바로 시스템 중심, 시스템은 전체란 얘기가 됩니다. 제가 매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시스템이란 말의 뜻은 뭐가 되죠? 전체가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판매 과정까지, 생산에서부터 판매 과정까지, 생산에서 판매 과정까지를 갖다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단순히 생산 현장이냐,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생산에서부터 판매 이르기까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품질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는 사내 규정입니다. 사내 규정. 회사의 규정만 만족시키면 된다 하는 게 TQC의 개념이죠. 바로 품질 관리가 되고 품질 경영의 차이. 관리와 단순한 관리.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 이 개념은 엄청난 차이를 갖다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 단순한 관리냐 경영이냐 개념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내 규정이냐 아니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내 규정 이외에도 바로 고객 지향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갖다 채워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소비자 만족도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ISO라는 호칭을 받아서 국제 수준을 갖다 얘기하는 ISO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비교적 우리가 ISO를 뭐 얼마 이런 바로 타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TQM의 개념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 이익의 우선이다. 요거는 기업 이익의 우선이다 이겁니다. 기업의 이익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품질 수준. 자기들 돈벌이에 역급도를 둔다. 그럼 여기는 고객의 만족. 고객이 만족해야만 어야 되느냐?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리자. 여기 뭐가 되죠? 바로 TQM. 경영에 속하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속하는 이야기다. 이건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 된 거죠. 이거 여러분 알아둬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네 번째는 품질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품질에서 바로 불량을 갖다 감소시키는, 단순히 불량 감소에 역점을 둔다. 이게 TQC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하던 ISO 규정을 갖다 준수해서 만족을 갖다 시키는 국제 규격을 갖다 지켜준다 할 때 이게 뭐가 되냐, TQM이다 한 말을 우리가 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섯 번째 가면 여기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다. 물건을 주는 사람의 중심, 공급자 중심이다. 그럼 여기는 철저히 구매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 중심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먼저 공급자냐 소비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바로 TQC와 TQM의 차이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ISO 9000 시리즈가 바로 국제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ISO 9000이다 하는 말이 이제 뒤쪽에 나오죠. ISO 9000의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래서 TQC와 TQM 과정 속에서 TQM이 바로 ISO 9000 시리즈를 갖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국제적 바로 품질을 갖다가 준수하는 ISO 9000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말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9000 시리즈를 우리는 가만히 보면 바로 ISO 9000 시리즈 개념이 뭐죠? 하는 이야기인데, ISO 9000 시리즈는 바로 국제 표준을 얘기하는 거다. 국제의 표준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ISO 9000 시리즈의 의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 나라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법령이라는 얘기가 되죠. 넓게 적용되는, 법령이라는 말을 갖다 쓴데 법령적 규격이라는 말을 갖다 쓴데, 법령적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죠? 범위를 넓게 하는, 세계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된다 한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성격적으로 의미를 갖다 성격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생산자 중심의 규칙, 생산자 중심.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규격, 이걸 갖다 요청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ISO 9000 시리즈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구입자 중심. 이 말은 구입자 중심이다. 구입자가 만족하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생산자 중심의 규격에서 바로 구입자 중심의 규격으로 변경됐다. 이게 첫 번째 이슈라 이거죠. 생산자가 자기가 만족한다. 궁극은 TQC의 개념이고 TQM의 개념이다 이거죠. ISO 9000은 바로 TQM의 개념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는 어떤 이 중간에서 판정을 갖다 제3자가 개입되는 겁니다. 국가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얼마나 환경 같은 파트에서 바로 인정기관, 일종의 인정해준다는 제3의 인정기관을 갖다 가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ISO 9000 시리즈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구입자 중심의 규격으로 바뀌어야 되며 자기 자신이 좋은 물건이다 이게 아니라 제3자가 인정해주는 바로 규격화된 내용으로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하며 제3자가 개입해서 품질에 대한 보증을 갖다 우리가 해주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생산관리의 마지막까지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관리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생산관리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 그리고 뒤에 간단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며 하나하나 마무리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경영학에서 단원별 출제 주요 내용, 그래서 영역마다 제가 출제 예상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번 가만히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생산관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생산 시스템의 개념과 5개 단계, 유형의 5개 단계 우리 분명히 앞에서 정리를 쭉 하며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를 예측할 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구분할 줄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질적은 한마디로 말 어떤 물건을, 그리고 양적인 부유는 바로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가 양적의 경우는 숫자로 직접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기부, 단순 평균법, 이동 평균법, 또 가중치를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 등등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은 경제적 면입니다. 가치공학은 기술적 면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 면, 이건 기술적 면인데 가치는 바로 똑같은 건데 경제적 면을 중시할 거냐 는 가치 분석이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 면을 갖다 중시할 거냐, 이건 바로 가치 공학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다 처리하라, 그런 동시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는 바로 각 분야의 모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파견이 되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일괄타진하는 걸 동시관리. 이 동시관리는 순차관리에 뭐가 되느냐 하면 반대적 개념을 가졌다. 순차관리의 반대적 개념을 가지며 하나하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풀어나가는 순차관리보다는 동시관리가 현대적 기법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부서에 있는 사람이 대표가 뽑혀 올라가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다 하는 거 조직편을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을 갖다 우리가 잡아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바로 이 앞까지는 거의 뭐가 됐냐 그럼 공정관리를 얘기하죠. 바로 작업에 대한 공이라면 여기 나오는 표준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정이 되죠. 공일작정이다 할 때 바로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급 연구가 있고 견적법이 나오고 워크 샘플링법이 나온다. 이 견적법은 뭐냐 그럼 물적인 부위라면 워크 샘플링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적인 부위. 예를 들어 비스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어떤 일이 구성되느냐 하는 등등을 우리가 하는 거 워크 샘플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입지를 갖다 우리가 선정하는 데서 양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적인 요인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배웠다는 거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생산 관리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러닝 커브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생산량이 시설이 인정되는 범위, 시설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되냐, 대량 생산하면 바로 단가가 낮아진다. 생산량 표를 여기 놓고 단가를 여기 놨을 때 단가가 하강한다. 그러나
시설의 범주를 넘어서면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갑자기 단가가 높아진다. 이럴 때 이 높아지는 걸 갖다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총괄 생산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기법에는 선형결정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두 개의 직선, 수요와 그리고 공급을 갖다가 나누고 곡선, 직선으로 우리가 따진 일종의 뭐가 되죠? 1차 방정식. 선형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LP라고 얘기하죠. 리니어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LP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선형에 의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휴리스틱은 경영자 기법에 의하여. 탐색은 바로 컴퓨터로 탐색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 점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통제 기법을 잡아낸다 하는 게 총괄 생산 계획의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꼭 기억하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에서 생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일정이 뭐가 되느냐가 있는데 연속 생산 시스템이다. 그럴 때 연속은 바로 컨베이어 벨트 이하여 물건을 쭉 우리가 생산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 연속 생산 시스템이다. 그러면 CS의 이야기가 되죠.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이때 중요한 건 라인 밸런싱 균형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고 배치 생산 시스템은 바로 주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고 소진법이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A그룹, B그룹 이래 물론 완성이 되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지만 일단 계속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룹별로 집단 임금의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게 배치는 바로 텍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TS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재고 소진법이다.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하여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시간이 어떠냐? 주문일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하는 기법에 의하여 우리가 봤을 때 처리하는 내용, 주문 생산 시스템의 이야기. 그래서 각각마다 우리가 여기는 라인 밸런싱을, 여기는 재고 소진법을, 그리고 여기 주문은 일정에 대하여 바로 통제를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추리한 거 우리 얘기했죠. 다음 일정 계획과 통제 계획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면 작업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제 계획에는 간트 차트는 전체 입장에서 NOV 라인 밸런싱은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 SIS는 바로 자급자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걸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주문량에는 양을 중심으로 하느냐, 기간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절충형이냐, 단기냐, 그리고 투빈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문량에 대한 EOQ에 대한 내용, EOQ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5가지 기법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RP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IBM 회사, 컴퓨터에 의하여 일정 재고량을 가지는데 하청업자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딱 주문한다. 그리고 돈을 즉각 주기 때문에 재고는 회사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자산이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 MRP, JIT가 있죠. JIT는 Just in Time. 그래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바로 하청업자에게 외상으로, 얘는 외상으로 물건을 일단 뭐가 됩니까? 간판통, 깜반이라는 말을 쓰죠. 바로 벨트 위에 뭐가 되느냐? 재고통을 나누고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라. 뭐 재고가 제로인 거지.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가지고 요 두 가지 단점을 결합하는 게 신초로 바로 MRP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의 변천사에서 교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쭉 글러서 TQC, TQCS까지, TQMS까지 가는 거 우리가 얘기했고, 조금 전에 배웠던 GD운동, 교시 서클, 통계적 품질리에서 바로 여러분 알파 오류, 베타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ISO 9000 시리즈의 개념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일정에 대하여 생산 관리를 한번 쭉 체크하시며 정리하시면 별로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파트 1에 바로 여러분들 159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문제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선별해서 이제 24개 문항 중에서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적절한 양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체크할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생산관리 2에서 164페이지로서 나오는데 57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역시 선별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볼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파트 3는 뭐가 됐냐, 184페이지까지인데 전체 5문항 중에 바로 길게 연결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태반이
많이 읽어야 될 정도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될 때 요거에 대하여 선별해서 한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파트 4에 대하여 주관식 대비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여기는 바로 열문항이 있는데 우리가 3번 문항을 가지고 생산관리의 주관식으로 나올 것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파트 4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최신 경향에 뭐가 되느냐,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6문항 중에 선별을 해서 우리가 푸는 한 시간에 시간을 더 가지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은 문제풀이만 우리가 쭉 가지며 5개 분야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단원을 넘기겠다 하는 이야기로 약속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발췌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며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며 다음 단원에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이널 문제를 풀면서 생산관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매우 수고했습니다.